이걸 좀 볼게요. 자, 갑시다. 영어 풀어봤어? 응?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문제에서 4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fx의 도함수가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데 첫 번째,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0이라는 알파 0 베타를 실근으로 갖는 애래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게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알파 순서대로, 여기가 0,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f-x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자, 여기 볼게요. 알파부터 0까지의 도함수의 절대값. 자, 요 절대값이 붙었다는 얘기는, 함수의 절대값이 붙었다는 얘기는 넓이입니다. 넓이. 다 양수로 취급해라. 넓이에 해당되는 애들. 오케이? 자, 넓이를 비교하겠다는 거고요. 0부터 베타까지의 f-x라는 것도 있다. 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기억. 이거는 쉽죠?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얘 증가하다가 얘 0을 지나서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는 구조니까 0에서 극대값 갖는 거는 맞죠? 이거는 그냥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자,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0이다래요. 자,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0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얘는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점이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뭐 한다? 대칭이답니다. 대칭. 대칭. 됐니? 그럼 3차 함수가 0이라는 걸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랑 얘의 면적은 당연히 어때질 거다? 같아질 거예요. 넓이 자체는 대칭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면 두 개의 중점이 0이라면 따라서 니은은 맞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디귿입니다. 중요한 건. 디귿이 이제 쌤이 아까 설명했던 건데, 자, S라는 것이 T보다 작대요. S라는 것이. 근데 잘 봐. 얘는 지금 S, 라지 S라는 것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냐면 넓이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알파부터 0까지는 당연히 양수죠. 당연히 양수니까 그냥 얘는 S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S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 밑에 부분에 생기는 애는 넓이 자체는 양수지만, 넓이는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음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써줘야지 맞는 거냐면 마이너스 t라고 써줘야지 맞는 거고, 이 마이너스 t는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 값이 됩니다. 정적분 값. 됐습니까? 마이너스를 일부러 붙여준 거예요. t라는 게 넓이를 의미하는 식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s라는 것이 t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s가 t보다 작대요. 오케이? s가 t보다 작고 f 알파가 0이면 도함수, 원래 함수, 4차 함수는 0이라는 것에 양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2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잘 봐. 이런 뜻이 되거든. 디귿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게, 자, s라는 걸 쌤이 구해볼게. s라는 거를 식으로 써볼 텐데 이렇게 가자. s가 t보다 작다는 거를 내가 함수, 정적분 표현으로 나타내시면 s는 이렇게 써줘요. f0에서 f 알파를 빼준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인테그랄 계산을 하시게 되면. 됐습니까? 인테그랄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t라는 것은요. 잘 봐. t라는 것은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지. 그럼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순서가 뒤집어져서 f0 마이너스 f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순서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잘 봐. 얘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f0이랑 f0이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날릴게요. 얘를 날렸어요. 지우고 f알파랑 f베타가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가 되냐? F 알파가 F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보호가 바뀌니까 F 알파라는 값이 F 베타보다 뭐하다? 크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알파라는 값도 뭘 의미하냐면 알파라는 값도 극소를 의미하고요. 베타라는 값도 극소를 의미하는데 문제에서 S가 T보다 작다라는 것은 T의 넓이가 더 크다는 뜻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 그림은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될 거고 알파, 0, 베타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면적을 S라고 놓을 수가 있고 여기에 면적을 T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면적, 넓이를. 자, 그럼 이런 뜻이 돼요. 0에서 알파만큼의 원래 함수에서의 함수값을 빼준 차이와 베타라는 거에서 0을 뺐을 때의 함수값의 차이가 누가 더 크다는 거냐면 이거가 더 크니까 절대값이 더 크니까 얘와 얘의 두 개 차이가 더 큰 거라고. 함수값의 차이가. 됐니? 영엽이 자냐? 함수값의 차이가 더 큰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0에서 알파의 차이와 베타에서 0의 차이 중에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식의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베타가 이렇게 더 내려가는 그래프의 개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가 F 알파고요. 얘가 F0이고요. 얘가 F 베타가 될 텐데 이 값들의 함수값의 차이를 비교하면 이렇게 되고 이만큼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 알파가 뭐다? 0이래. 그럼 F 알파가 0이라는 뜻은 잘 봐. 요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X축에 뭐 하냐면 이렇게 접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Y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여기에서 하나 만나고 이쪽에서 두 개가 만나는데 여기가 원점이니까 양수인 실근이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디귿이 뭐다? 참이다예요. 자, 이게 이제 재작년 2018년도 11월 교육청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던 고2 11월 교육청 문제입니다. 20번인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알겠지? 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요. 358페이지 보세요. 자, 오늘 그 대칭까지 하면 끝납니다. 대칭까지 하면 끝나고 자,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칭인데 자, 오늘 쌤이랑 이제 공부할 거는 딱 3가지 주제만 남았어요. 그러면 정적분의 연산이라는 단원이 끝나는데 자, 쌤이랑 공부할게. 여기 교재 보지 말고 여기 봐. 쌤이랑 공부를 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함수, 기함수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이동, 주기함수 에서의 정적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인데 요 세 개는 오늘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제가 보충 강의할 때 수요일날 첨삭 시간에 이렇게 보충 강의할 때 그때 좀 더 다룰 겁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근데 요렇게 세 개가 수능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적분 연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주기함수랑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3 거는 30번으로 나왔거든.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30번 치고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자, 기본적인 이론 자체는 이겁니다. 얘는 대칭성 이용할 거고 얘는 주기함수니까 반복 이용할 거고 평행이동은 적절히 도형을 이동시킬 건데. 자, 핵심 키워드를 적어드리면 우함수, 기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입니다. 대칭을 했을 때 왼쪽, 오른쪽 했을 때 같아지냐 달라지냐. 그 대칭성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Y축 대칭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눌 거고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의 차이는 뭐냐면 Y축 대칭은 절반으로 쪼개서 요거 기억해도 2배예요. 절반으로 쪼개서 2배고 원점 대칭은 해당되는 부분의 합은 무조건 0이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싹싹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함수에 해당되는 건 뭐냐? 주기함수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반복성입니다. 주기함수.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반복. 되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흔히 말하는 주기를 영어로 하면 이거죠. 텀. 하나의 텀을 구해서 곱하기 해당되는 개수만큼 곱해주는 형태로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2야. 근데 그 주기가 10번이 반복이 돼. 답은 얼마야? 20. 이렇게. 그게 기본 구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뭐냐? 평행이동은 이런 거예요. 그래프가 있으면 X축이 있죠.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그래서 얘는 이미지화 시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만큼 플러스 2칸, 이만큼 플러스 3칸 이런 식으로 가면 얘도 기본적인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놓은 다음에 걔를 이동시킨다야. 근데 평행이동은 평행이동이랑 같이 평행이동만 출제가 되지 않고 얘는 뭐랑 같이 많이 나오냐? 주기함수랑 같이 나와요. 그럼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주기함수는 똑같은 애가 계속 그려지는 애고 주기함수랑 평행이동이 같이 나오면 똑같은 애가 계속 그려지는데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모양 자체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약간 계단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계단식으로. 오른쪽 우상향을 하든가 우하향을 하든가 이렇게. 그걸 그려서 그거에 해당되는 면적을 좀 구해보자. 자,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는 특이한 함수들에 대한 정적분 내용이고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요 세 개가. 그래서 요 세 개는 많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시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내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인데 1번에 보시면 1번은 이제 우함수 기함수인데요.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 A, A라는 요 구간. 요 구간이 반드시 대칭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위의 구간과 아래 구간의 절대값이 항상 똑같을 때는 우함수, 기함수를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우함수, 기함수를 의심해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내가 먼저 우함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우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모양이 그려질 거냐면,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y축 그려놓은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하면, 잘 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하면, 자, 여기서부터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를 구하는데. 근데 얘는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요쪽에 생기는,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을 나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지? 근데 이 빗금친 부분과 왼쪽에서 생기는 이 빗금친 부분, 노란색으로 빗금친 요 부분의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게 포인트예요. 같다는 게.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싹 접어가지고 옮기게 되면은 똑같이 접히겠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은 정적분의 값이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면 얘는, 잘 봐. 절반으로 쪼개서 2배라고 했지? 그럼 절반으로 쪼개니까 0을 기준으로 쪼개요. 따라서 0부터 a까지를 쪼개고 그런 다음에 몇 배래라 앞에다가 2배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우함수에 해당되는 거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투에서는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이런 애들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오로지 다항함수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따라서 우함수에 해당되는 애는 누가 해당이 될 거냐면 짝수차항이 바로 우함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즉 x 4제곱, x 제곱, 상수항 이런 애들. 오케이. 자, 그 계산 처리하는 건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이쪽에다가는 이제 기함수를 좀 써볼게요. 자, 기함수는 뭐냐면 원점 대칭이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어떤 식이 그려질 거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해서 fx, dx라고 구간이 이렇게 설정이 될 거야. 자, 그럼 잘 봐. 기함수는 제일 간단한 게 이겁니다. 직선. 자, 제일 간단한 게 이건데 요쯤을 내가 마이너스 a라고 잡고 요쯤을 a라고 잡는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뭐가 돼요? 대칭이 돼요. 근데 마이너스 a부터, 잘 봐. 마이너스 a부터 x축과 이렇게 그래프가 이루는 요 면적 넓이와 그 다음에 요쪽에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요 면적이 서로 어때? 똑같아. 면적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와 얘의 뭐가 다르다? 부호가 달라요. 즉 뭐만 같냐면 절대값만 같아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그냥 0이 돼버린다가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얘는 2예요. 두 개 더해요. 답 얼마? 0. 이거. 아, 그러면 기함수는 이런 계산에서의 처리 방법은 없애버리는 거죠. 소거시킨다. 따라서 기함수는 홀수차항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함수와 기함수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되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돼, 얘들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자리에 5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고 써져 있는 이런 함수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딱 보기만 해도 길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마이너스 2라는 것과 2라는 것을 딱 봤을 때의 느낌이 구간이 절대값이 같죠.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뭘 의심하냐면 우함수, 기함수 의심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 구간이 이렇게 써지고 그러면 이 계산을 처리할 때 원래 계산법은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씩 분배가 가능하고 근데 홀수차항은 아까 기함수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 얘를 분배하면 어차피 적분 계산하면 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3x에 해당되는 적분값은 이 기함수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얼마가 된다? 0이 될 거다. 따라서 지워라 그냥. 알겠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라? 남은 애들이 4x제곱 2니까 둘 다 y축 대칭인 우함수 형태가 남을 거라서 앞에다 2를 써주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라고 한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만 써줘서 정적분 계산해주면 답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우함수, 기함수를 일단 의심을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절대값 형태가 나오는데 부호가 다른 구간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우함수와 기함수를 의심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 써진 거에서 뭘 지워라? 기함수인 애들은 그냥 싹 다 지워버리면 된다고. 왜? 어차피 계산하면 뭐가 되니까 0이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함수는. 알겠죠? 그러고 우함수만 남았을 때 이 우함수를 절반을 쪼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은 4칸이죠? 그 4칸을 절반을 띡 쪼개요. 0부터 2까지라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된다? 2배만 해서 계산 처리해주면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책 보세요. 쭉 넘어가셔서 뭐 잔뜩 있는데 어디 가보시냐면 자, 개념 익힘 1번 가겠습니다. 366페이지. 너무 많아. 오우씨, 뭐 이렇게 많아. 자. 자, 366페이지 문제 보세요. 거기 이거 들어가 있나? PPT에는 안 들어가 있지? 그 교재 보시면 거기 사자 그림 있죠? 조그만 거 보이니? 거기다 별표 5개 쳐놓으세요. 그거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우함수와 기함수의 연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보시면 우함수끼리 더하고 빼면은 당연히 우함수고 기함수끼리 더하고 빼면 당연히 기함수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3, 4, 5인데 3, 4, 5 묶어봐. 동그라미 3번부터 5번까지 그 사자 그림에서 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뭐가 돼요? 우함수가 돼요. 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그 다음에 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뭐가 돼요? 우함수가 돼요. 얘도.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근데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서로 다른 걸 곱하잖아요. 그러면 기함수가 돼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곱셈은 얘들아 곱셈은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바뀌죠. 그럼 우함수는 짝수에 해당이 되고 기함수는 홀수에 해당이 되지. 그럼 곱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x제곱이랑 x세제곱을 곱해요. 그럼 x 몇 제곱이 돼요? 5제곱으로 가죠. x 5제곱으로 가죠. 그지? 그게 뭐냐면 x제곱은 짝수, x세제곱은 홀수. 짝수랑 홀수를 뭐해라? 더해라 해요. 더해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잘 안 외워지면. 그러니까 짝수랑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고 홀수랑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짝수랑 홀수를 더했을 때만 홀수가 된다. 그게 3, 4, 5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쉽게 외우시려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즉 똑같은 거 곱하면은 무조건 우함수가 되고요.
서로 다른 거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무조건 기함수가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해놓고 나서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1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함수 fx가 되어 있어요. 자, 요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자, 요식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fx와 같습니다. 무슨 함수? 기함수라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됐니? 자, 기함수라는 얘기를 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해서 xfx가 5래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는 게 이만큼이거든? 자, 이만큼인데 이거 처리하는 거 내가 해볼게. 잘 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함수, 기함수 문제겠네. 라고 생각하고 요 안에를 전부 다 이렇게 분배를 하세요. 자, 분배를 해보면 자, 이런 식이 되죠. 2x 4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3x 곱하기 fx 마이너스 5 곱하기 fx라고 써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요 값과 요 값을 곱하는데 얘가 기함수거든? 그지? 근데 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그럼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기함수라고 그랬죠. 기함수니까 지워져요. 알겠니? 아까 쌤이 얘기했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구간이 짜여져 있다면 기함수랑 우함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함수는 어차피 적분 계산을 하면 뭘로 바뀐다고? 0으로 바뀌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얘가 기함수라는 게 확정이 되는 순간에 지워, 과감하게. 자, 얘도 볼게요. 얘는 뭐예요? 기함수죠. fx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3x 뭡니까? 기함수예요. 아, 그럼 얘는 뭐예요? 우함수죠. 살려야죠. 얘는 우함수. 얘가 보겠습니다. 자, 얘 기함수예요. 5는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죠. 상수함수 우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우함수입니다. 여러분, 상수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y축 대칭이에요, 이거. 알겠어? 상수함수 우함수입니다. 그러면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무슨 함수 돼요? 기함수 되죠? 날려요. 따라서 정리. 남는 게 뭐밖에 없어. 2배 앞으로 백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하고 얘만 남기니까 3 곱하기 x f x dx 이렇게 남고요. 앞에 3을요 또 밖으로 빼세요. 그러면은 6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f x dx라는 친구가 남는데 0부터 2까지 이 값이 얼마다? 문제에서 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0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예요.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669번 보세요. 669.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자, 이 문제를 보시면 fx는 무슨 함수? 기함수. gx는 무슨 함수? 우함수네. 그러면 hx예요. 여기 보세요. hx는요 fx 곱하기 gx랍니다. 그러면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했죠?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했어요? 무슨 함수? 기함수. 근데 잘 봐. 기함수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h-x가 보일 거예요. 여기 h-x 있죠? 그럼 hx를 뭐 한 거야? 미분한 거거든? 잘 봐. 기함수를 미분했다? 기함수를 미분했다? 무슨 함수일까? 우함수로 바뀌어요. 오케이? 여러씨? 듣고 있나요? 자, 보세요. x세제곱 미분하면 뭐라고요? x세제곱 미분해봐. 3x제곱으로 되죠? x세제곱이 뭐예요? 기함수. 기함수. 그럼 그거 미분하면 3x 제곱 무슨 함수? 우함수. 오케이? 우함수. 그럼 문제 풀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전개할게요. x 곱하기 h-x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h-x 이렇게 써지고 dx 이렇게 써지죠. 근데 얘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 우함수네.
우함수에다가 x는 기함수니까 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니까 날려. 계산 안 해. 얘는 무슨 함수가 되고? 얘가 우함수죠. 따라서 정리하면 2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가 되고요. 5h니까 5 곱하기 h 다시 x dx는 10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절반으로 쪼개고 2배. 그러면 5 앞으로 빠져나가서 10이랑 나눠주면 얘가 뭐만 남냐면 1만 남습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 다시 x는 얼마예요? 1이죠. 되나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H3 구하래요? H3은 어떻게 구해요? 예? H3 어떻게 구해? 이거죠? 이게 얼마예요? 1이죠? 그죠? 이거 얼마일까요? H0은? 응? H0 뭘까? H0 뭘까요? 0입니다. 왜 0입니까? 여기 봐. hx가 기함수죠. 기함수는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상수항이 0이란 뜻이에요. 상수항은 기함수에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원점 대칭이면 무조건 어딜 지나? 원점을 지나.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치? 따라서 h0은 0입니다. 답은 1이에요. 그래서 자, 정리하시고요. 360페이지 보세요. 주기함수. 오늘 주기함수 정도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연속함수 fx의 주기가 p인 주기함수 fx의 표현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삼각함수에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지? 삼각함수에서 다 했던 거야. 저렇게 나와 있는 거. 자, 주기함수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 보세요. 2번이 중요한데 2번에다가만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2번에서 우리가 주기함수를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주기함수는 수원에서 다 했잖아요. 삼각함수 배우면서. 그냥 주기에 따라서 똑같은 애가 그려진다라는 건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잘 읽어보시면 결국 반복성입니다. 자, 똑같은 모양이 계속 그려질 거야.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 그려지니까 가장 문제에서 주어진 기본 범위에서의 정적분 값을 구한 다음에 그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가 핵심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주기함수 그래프 자체가 밑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긴데, 자, 막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한 주기라고 볼 수가 있냐? 네. 왜? 원래 주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거든? 그럼 잘 봐. 그림에다 한번 표시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라지 A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라지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원래 주기 한 텀이에요. A 더하기 B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러면 A 다음에 여기 B 다음에 다시 뭐가 와요? A가 올 거고 여기 B라는 애가 또 오겠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끊으면 이만큼의 넓이, 이렇게 걸쳐있는 넓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더하기 B니까 한 주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넓이 자체를, 그림 모양 자체를. 자, 이게 뭐 말이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인 범위에 대해서 적분값 구하고 그런 다음에 몇 번 반복되는지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럼 봐봐. 만약에 주기가 3짜리야. 주기가 3짜리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돼? 구간이 길이가 3인 애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기함수에서는. 왜? 주기가 3이니까 구간의 길이가 3짜리를 구하면 어쨌든 간에 걔가 뭐가 돼? 한 텀이 된다고. 오케이? 자, 그거 연습 좀 해볼게요. 문제 볼게요. 뒤쪽에 개념 2번 보세요. 이 대칭성 관련한 또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개념 2번 봐봐. 자, 기억 보시면은요. 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f-x가 fx랑 같습니다. 무슨 대칭? y축 대칭.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는 뭘 의미해요? 주기가 4인 주기함수군. 그랬을 때 인테그랄 0부터 fx dx가 8이래요. 0부터 2까지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4부터 동그라미 쳐.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8까지. 자, 그럼 잘 봐. 주기함수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fx dx야.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8까지는요. 몇 칸인가요? 몇 칸? 12칸. 12칸. 주기는 몇 개? 3개. 그럼 내가 길이 얼마짜리? 4짜리가 하나, 둘, 3개가 들어간다고. 그럼 나는 주기 4짜리 하나에 뭐만 구해주면 돼? 정적분값만 구해주면 되지.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얘 이용하면 되죠. 얘랑 얘. 자, 볼게요. 그냥 대충 그려볼게. 0이고요. 2예요. 몰라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릴게요. 자, 이런 넓이가 얼마래요? 8이래요. 오케이? 0부터 2까지가? 그러면 얘가 y축 대칭이니까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 넓이도 얼마예요? 정적분값도 8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얼마예요? 16이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16이죠? 근데 잘 봐. 니네 잘 봐. 내가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주기가 4. 그러면 요 0과 2가 그대로 얼로 와서 마이너스 4로 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구조 아닐까? 선생님, 그래프 모양이 꼭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0부터 2까지 이만큼에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다? 8이다. 근데 주기니까 이거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4칸을 이쪽으로 옮기면 얘도 뭐가 된다? 8이 된다. 그럼 잘 봐.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도 결국 더하면 8이니까 얼마가 돼요? 16이 되죠. 똑같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런 게 몇 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몇 개? 3개. 알겠니? 한 주기가 몇 주기? 3주기로 들어가니까 답은 얼마? 16 곱하기 3. 48.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니? 주기함수예요, 이게. 오, 그래. 48이구나. 자, 하나 더 해볼게요. 672번 보세요. 자, 672번은 그래프 좀 그려볼게요. 왜냐면 식이 주어졌으니까 제대로. 자, 여기가 0이고요. 갑니다. 0부터 1까지 해서. 자, 0부터 1까지 해서
x 세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x에다가 이렇게 1 대입하면 똑같이 얼마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x 세제곱의 일부분만 그리면. 그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부터 2입니다. 1부터 2, 1부터 2, 1부터 2. 1부터 2에서는 몇 차 함수가 그려져요? 2차 함수가 그려지죠? 근데 2차 함수의 저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냐면 1이에요. x좌표가. 대칭축이. 그런 다음에 2 대입하면 0이 딱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구조네.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가 얼마다? 2다. 주기가 2다. 자, 뭐하라는 0부터 1까지에서의 적분값과 2부터 3까지에서의 적분값이죠. 잘 봐. 주기함수라는 걸 알았으니 0부터 2까지가 한 텀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2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지. 그럼 2부터 3까지는 누구 그래프랑 똑같은 게 그려져야 돼? 이거랑 그래프가 똑같은 게 그려져야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생기겠네. 그럼 결국 이 적분값을 구하면 이거랑 똑같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적분값은 2배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뭐랑 똑같다? x세제곱 dx랑 같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얘 적분하면 얼마예요? 4분의 1x 4제곱이죠? 그죠? 그럼 4분의 1x 4제곱에다가 1 대입하시면 4분의 1이 되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1. 됐니? 왜? 예? 원점 대칭으로 문제를 푸냐고요? 주기함수요? 원점 대칭으로요? 원점 대칭인 함수 자체가 주기함수가 될 수 있죠. 네. 오케이? 원점 대칭인 함수 자체가 주기함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한 주기인 거죠. 그럼 이게 똑같은 게 계속 그려. 가우스 함수죠. 자, 이해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알겠니? 이게 주기함수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함수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시면은 이제 어디까지 이제 하나 남았는데 평행이동이랑 그 362페이지에 보시면 함수의 성질과 여러 가지 정적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날 보충 강의할 때 좀 이 정적분 연산 관련해서 좀 더 문제 풀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오케이.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하셔서 하시고 수요일날 알겠죠? 정리하시고요. 날이 좀 추우니까 그리고 코로나 많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들 알겠지?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시고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